베트남에서의 삶, 월 도베비라롤 예산, 아름다운 여성과 아시아의 가장 자연스러운 면, 아시아에서 가장 숨막히게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에서 놀라운 경관과 아름다운 여성들로 둘러싸여 월 털러머. 웸비레른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믿기 어렵죠. 하지만 trust me, 이는 단순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이 결코 떠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삶의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월 더베끼일겟 이하로 베트남에서 왕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당신이 맞게 들으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저렴한 임대료, 환상적인 음식, 아름다운 여성들, 그리고 너무나 원초적이고 진정한 문화 덕분에 마치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더 가는 곳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이 모험이 되는 장소에서 말입니다. 하노이, 호아츠, 호치민시와 같은 베트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단 털러, 150시50틴의 아늑한 아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시아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나라의 중심부에서 말 150톤의 집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음식에 관한 한 베트남의 거리 음식 문화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습니다. 신선한 쌀국수부터 맛있는 반미까지 단 몇 달러면 왕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각은 천국에 다다를 것이고 지갑은 hardly notice 할 것입니다. 사실 베트남의 생활비는 대부분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낮아서 생활의 질을 희생하지 않고도 예산을 늘리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나 완벽한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그곳의 아름다움입니다. 울창한 녹지, 멋진 해변, 그리고 분주한 도시들까지 베트남에 남아있는 문화에는 마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매우 어센틱합니다. 많은 부분이 세계 관광에겐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그것이 베트남을 그렇게 독특하게 만듭니다.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생동감 넘치고 손길이 닿지 않은 경험을 가까이에서 관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이 꿈꾸기만 하는 예산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삶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매달 텀보베입원만으로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가능합니다. 제가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하노이 또는 호치민시와 같은 곳에서는 한 달에 네일바스 55수만으로 적당한 아파트를 찾거나 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덜베리 50조로입니다. 같은 가격으로 많은 서양 국가에서는 작은 방 하나를 찾는 것조차 행운인데 하물며 혼자 살 아파트를 찾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음식에 관해서는 아주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은 길거리 음식 문화로 유명하며 가장 저렴한 외식 경험 중 하나입니다. 1인정론에서 3제일 사이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베트남의 유명한 미소인 쌀국수, 한 그릇이나 길거리에서 파는 신선한 반미 샌드위치, 각각은 집에서 마시는 커피값보다 저렴합니다. 길거리 음식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먹어본 최고의 음식 중 일부입니다. 호치민이나 하노이와 같은 도시에서는 교통비도 아주 저렴합니다. 툭툭, 버스, 오토바이, 렌탈 비용은 저렴합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이동은 단 몇 달러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를 렌트할 경우 하루에 널리포 CB에서 10발로 정도로 비용이 낮아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락과 사교 활동 면에서도 베트남은 놀라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음료를 사거나 카페를 방문하거나 야경을 즐기는 데는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곳에서 지불하는 금액의 일부입니다. 맛있는 식사는 약 터럴 OC에서 10불 정도에 즐길 수 있으며 많은 야외 카페 중 한 곳에서 커피를 한 잔 사려면 월리벨에서 2불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광지에서도 서양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지 않고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베트남의 생활비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에서 오모리가로는 임대료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며 좋은 동네에서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월에 5일본면 임대료, 음식, 교통 및 오락까지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터럴 500불이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의 보잘것없는 가구가 구비된 방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베트남은 여전히 매우 예산, 친화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깎아다란도 국가들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베트남은 가격 대비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돋보입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특히 관광 명소에서 임대료와 식사 비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음식이 저렴할 수 있지만 교통비는 베트남보다 더 비쌉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생활비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베트남에서 거의 5일거도로 사는 것은 한 몫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돈이 더 멀리 가고 예산을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걱정하지 않고도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호치민시와 같은 대도시나 관광객이 적은 소도시에 정착하든지 간에 오레리솔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편안함과 모험을 동시에 제공하며 세계의 다른 장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베트남에서 쇼베비디로로 사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매우 달성 가능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은 대부분 장소와는 전혀 다른 수준이며 이 때문에 베트남은 예산으로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완벽한 곳입니다. 당신은 두세 개의 장점을 동시에 누리게 됩니다. 합리적인 생활비와 몇 군데서나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적 경험을. 베트남 여성들과 미의 문화도 그 일부입니다.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완벽하게 메이크업된 얼굴에 세련된 옷을 입은 여성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의 아름다움은 단순함, 우아함, 그리고 품격의 뿌리를 두고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자연미로 자주 칭송받습니다. 그들은 두드러진 메이크업이나 복잡한 루틴에 의존하지 않고도 돋보입니다. 대신 그들은 빛나는 피부와 부드럽게 스타일링된 머리, 메이크업으로 재현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광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이지 않고 진짜이며 영원한 아름다움입니다. 소셜미디어나 패션 세계가 설정한 미의 기준에 따를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자신을 받아들이는 여성들을 보는 것은 정말 신선합니다. 이는 정말 감탄할 만한 광경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외모를 넘어섭니다.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에서 우아함과 겸손의 느낌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거리를 걷는 모습에서 그들의 존재는 미묘하게 존경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외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에너지와 태도가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흔히 조용하고 거의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너무 시끄럽거나 과시하지 않고 그들은 주목받기 위해 어떤 선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우아함은 스스로 이야기하며 그것이 그들의 아름다움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는 제가 파트너에게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재정립하게 만들었습니다. 베트남의 여성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자신감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마음속 강인함과 그들이 자신으로서 자연스럽게 부르는 존경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특별히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베트남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여기서의 아름다움이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패키지에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차분한 자신감,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 그리고 여성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주는 따뜻함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얼굴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아함, 강인함, 그리고 존경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진정으로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베트남을 방문하게 된다면 주변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지 잠시 관찰해 보세요. 이는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당신의 아름움에 대한 관점을 제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베트남, 원초적이고 진정한 베트남은 종종 관광 명소, 하노이의 분주한 거리, 다낭의 상징적인 해변, 혹은 호이안의 웅장한 고대 마을을 통해 비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정한 베트남, 즉 이 나라의 심장과 영혼을 진정으로 담고 있는 곳이 관광객이 드물게 방문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베트남은 단순히 또 다른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살아 숨쉬는 곳으로 진짜 이야기와 고난, 그리고 대중에게 종종 간과되는 생동감 있는 공동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의 진면목으로 일상생활이 가장 소박하고 진실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인기 있는 도시들만 방문한다면 베트남 삶의 깊은 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치민시를 살펴보면 이는 고층 건물, 트렌디한 커피숍, 그리고 활기찬 밤문화가 가득한 현대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대도시입니다. 베트남 경제의 맥박이 가장 세차게 뛰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매료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불과 몇 시간 거리에 나가면 기대할 수 있는 반짝이는 베트남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파와 같은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입니다. 사파에서는 산악마을이 대부분의 시간 안개에 덮여 있으며 이곳의 삶의 방식은 수년 동안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손으로 쌀을 재배하고 나무로 지어진 작은 집에 살며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전통 의상을 입고 살아갑니다. 호치민시의 현대성과 농촌 베트남의 느리고 거의 시간의 흐름을 잊은 듯한 삶의 속도 사이의 대비는 놀랍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심장이 도시만이 아니라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는 시골 삶의 단순함과 진정성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베트남 문화에서 아름다움과 존중의 연결고리는 이 나라의 가치관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겸손, 가족, 전통에 대한 문화적 맥락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여성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문화는 노인에 대한 존경, 친절함, 그리고 관계의 배양을 중시합니다. 베트남의 여성들은 종종 가족의 중추로 여겨지며 따뜻함, 위엄, 그리고 우아함을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잘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성성에 대한 일정한 존경이 존재하며 이는 사회 전체가 여성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존중의 반영으로 느껴집니다. 베트남 여성성을 상징하는 가장 아이코닉한 상징 중 하나는 아오자이, 에오다이로 여성들이 입는 전통 의상입니다. 아오자이는 위쪽은 다소 타이트하게 맞고 몸에 부드럽게 감싸인 후 허리에서 퍼지는 긴 플로우 드레스입니다. 이 드레스는 베트남 문화에서 높이 평가되는 우아함과 품위를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아오자이는 피부를 드러내거나 곡선을 강조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연스러운 형태를 위엄있고 우아한 방식으로 강조합니다. 여성이 아오자이를 입을 때 그와 함께 오는 세련미가 있으며 그것은 눈에 띄거나 화려함이 없어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는 동시에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베트남에서 아오자이를 입은 여성을 처음 봤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하노이의 분주한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무리의 현지 여성들이 지나쳤다. 그들은 멋진 아오자이를 입고 있었고 바쁜 거리에서 우아하게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유연하고 effortless하게 움직이는 듯했다. 그 드레스의 아름다움만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머리를 높이 들고 걷는 모습과 내면에서 나오는 강인함이 번지는 듯한 모습이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들에게는 어떤 마력이 있었고
그것은 베트남의 아름다움이 단순히 겉모습에 그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어느 오후 카페에서 한 베트남 현지 여성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친절하고 따뜻했으며 그녀의 웃음소리는 전염성이 있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아름다움과 깊은 겸손함을 effortlessly 결합한 방식에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감명을 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나 성격을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삶의 경험과 생각, 그리고 친절함을 나누었다. 그 순간 내가 사람에게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들의 인격과 자신을 부각시키는 방식, 그리고 세상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베트남 여성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미소나 걸음걸이에서조차 드러나는 내면의 강인함이 있다. 이는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도 눈에 띄게 만든다. 시골 베트남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치 다른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다. 사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마을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을을 걷는 동안 사람들이 들판에서 일하며 웃고 대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수, 햇마대, 굿스를 파는 시장에 갔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자주 찾기 힘든 공동체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현지인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 물물 교환을 하고 거래는 다정한 미소와 악수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고 프리텐시스도 없으며 그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고 소소한 순간들을 즐깁니다. 신선한 느낌이었고 우리가 익숙한 빠른 속도의 현대 세계에서 종종 간과되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베트남은 9세대 전통과 뉴에이지 현대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며 여전히 문화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베트남이 많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대중관광에 매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태국이나 발리 같은 곳에서는 종종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진 목적지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같은 경험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진짜와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곳에서 진정한 지역 생활 방식을 보고 원초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정말로 진짜이며 상업화의 물결에 의해 희석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해안의 작은 어촌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 마을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바닷소리와 가끔 울려 퍼지는 지역 주민의 웃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형 호텔도 없고 고급 레스토랑도 없으며 그저 소박한 어부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일상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몇몇 지역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작은 배와 그물을 이용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나라 해안에서 볼 수 있는 고급 리조트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사람들끼리 의지하며 사는 더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연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행복을 위해 얼마나 적은 것만으로도 충분한지를 보는 것은 겸허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객이 잘 접하지 않는 베트남의 한 면이 있으며 그것이 진정으로 눈에 띕니다. 여행 브로셔에서 볼 수 있는 반짝이고 인스타그램에서 화려한 장소는 아닙니다. 베트남은 여러분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여러분이 이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도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베트남은 인상 깊게 다가오려 하거나 완벽한 이미지에 부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 모습은 날 것을 보여주고 진짜로 느껴지며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화려한 관광 명소나 이상화된 베트남의 모습을 판매하지 않는 진정한 베트남에는 무언가 마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풍경, 삶의 소소한 기쁨들, 그리고 현대와 전통 사이에 놀라운 대조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조용한 순간, 뜻밖의 만남,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통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베트남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기대를 뛰어넘고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든 세계의 한 면을 보여줄 것입니다. 베트남의 음식 문화는 27,000주년의 식사와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포함합니다. 베트남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리고 거리 음식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진정한 베트남을 경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음식 문화는 역사만큼이나 풍부하며 모든 것이 거리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뜨끈한 포 한 그릇, 바삭한 반미 샌드위치, 신선한 스프링 롤, 또는 중독성 있는 베트남 커피의 단맛 등 여기의 맛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모두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길거리 음식은 맛, 편리함, 그리고 경제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왕처럼 먹을 수 있으며 이는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유명한 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국수 수프는 사랑받는 아침 식사 필수품으로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하나의 경험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인근의 길거리 상인에게 걸어가 단돈 1취에서 50에 뜨겁고 향긋한 포 한 그릇을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부드러운 국물, 부드러운 소고기 조각, 신선한 허브, 쫄깃한 면이 어우러져 마치 5성 호텔에서 나온 듯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리에서 제공됩니다. 쌀국수는 베트남 음식의 핵심으로 하노이든 호치민시든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단 150만큼의 가격으로 한 그릇에서 이렇게 많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의 아침 식사는 마치 고급 식사 같은 느낌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또 다른 베트남의 인기 음식은 반미입니다. 이 겸손한 샌드위치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맛이 가득합니다. 반미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바삭한 바게트로 구운 돼지고기, 피클 채소, 고수, 오이, 약간의 매운 소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 입에 아삭하고 고소하며 매운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무엇보다도 맛있는 반미를 $2 이하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역의 길거리 노점상에서 이 상징적인 샌드위치를 제공하며 호치민시의 번화한 거리에서든 하노이의 조용한 골목에서든 점심이나 간식으로 자주 즐깁니다. 매 한 입이 작은 천국의 조각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느낄 수 있는 맛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베트남은 반드시 시도해야 할 다양한 스트리트 푸드 요리도 있습니다. 고이꾸안, 신선한 스프링롤은 또 다른 필수 메뉴입니다. 이 쌀 종이롤은 새우, 신선한 허브, 상추, 쌀국수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풍미가 가득합니다. 보통 톡 쏘면서도 달콤한 딥소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롤은 작은 현지 시장에서부터 길거리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으며 단 몇 달러로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그리고 중독성 강한 베트남 커피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커피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베트남 커피는 독특하게 강하고 풍부하며 종종 연유와 함께 제공되어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음료가 됩니다. 뜨겁게 또는 아이스로 선호하든 이곳의 커피는 많은 현지인들의 일상에서 빠져서는 안 될 리추얼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강렬하고 맛있는 베트남 커피 한 잔이 단 덜 1잔 연격으로 즐길 수 있어 무더운 날의 완벽한 기분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길가의 카페에서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놓쳐서는 안 될 문화적 순간입니다. 베트남의 음식 문화의 아름다움은 그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하루에 5불 이하로 왕처럼 먹었고 아침 식사는 150동, 점심으로 반미는 2,000날, 커피는 1동이었습니다. 때론 하루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먹을 수 있었고 예산을 초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길거리 음식은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채워줍니다.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문화, 사람들과의 연결 및 경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베트남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현지 가족부터 관광객 및 외국인들까지 모두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지키면서 이 놀라운 음식 문화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거리 음식이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많은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음식보다 더 맛있다는 것입니다. 거리 음식은 신선하고 현장에서 즉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종종 일부 좌식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요리보다 훨씬 더 풍미가 강합니다. 또한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주변의 북적거리는 에너지를 느끼며 거리 노점에서 먹는 경험은 일반 레스토랑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것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팁 중 하나는 지역 음식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많은 요리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지역마다 변화하는 풍부한 요리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에서는 음식이 좀 더 가벼운 편이며 남부에서는 신선한 허브와 간단한 재료를 사용해 좀 더 달고 복합적인 요리가 많은 반면 중부에서는 매콤하고 강렬한 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은 돈으로도 훨씬 많은 맛을 느낄 수 있음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팁은 음식 시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북적거리는 활동의 중심지는 베트남 음식 문화의 심장부입니다. 여기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부터 구운 고기와 해산물까지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이나 서양식 매장에서 지불하는 가격의 일부로 진정한 베트남 식사를 위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제한된 여행을 한다면 음식 시장이 최고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과 상호작용하고 문화를 진정한 방식으로 경험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결국 베트남의 음식과 문화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을 살아가는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저렴함, 신선함, 풍부한 맛의 조합은 베트남에서의 식사를 독특한 모험으로 만듭니다. 작은 거리의 포장마차에 앉거나 친구들과 현지 시장에서 식사를 즐기든 여기서의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님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음식은 문화를 포용하고 그에 수반되는 놀라운 가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된 분들에게 베트남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경험을 제공하며 여기서 맛있게 먹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의 도시들 탐험과 실제 생활비를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에서의 생활은 흥미로운 경험으로 도심의 번잡함과 농촌의 평화롭고 느긋한 생활 방식에 따라 다양한 삶의 형태를 제공합니다. 이곳의 실제 생활비는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큰 매력으로 서양 국가나 다른 아시아의 지역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하노이 또는 호치민시, 구 사이공과 같은 대도시에 살거나 또는 시골 베트남의 매력을 선호하든 베트남의 생활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하며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노이는 독특한 구색의 매력을 지니고 있어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건물, 평화로운 호수,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들 덕분에 역사가 스며든 도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곳에는 독특한 평온함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매우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도시입니다. 하노이의 생활 방식은 조금 느긋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노이에서의 삶은 현재에 있으면서도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곳에 살게 되면 아름다운 건축물, 역사, 그리고 조용한 속도에 둘러싸인 동시에 현대 생활의 편리함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치민시, 흔히 사이공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호치민시는 베트남의 분주한 경제 중심지로 현대와 전통이 만나는 곳입니다. 에너지로 가득 찬 도시로 항상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쁜 시장이나 성장하는 비즈니스 지구, 활기찬 길거리 음식 장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노이가 보다 고전적인 느낌이라면
호치민시는 생동감 넘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많은 움직임과 기회가 있는 더 활기찬 환경을 즐긴다면 이 도시가 딱 맞을 것입니다. 이제 두 도시의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노이에서는 중심계에서 아늑한 원룸 아파트를 월 털리엘 150층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테이블스 50불 맞아요. 그것은 단순히 어딘가에 숨겨진 작은 방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좋은 장소입니다. 이를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서구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터라로 150정일요금으로는 대부분의 서구 도시에서 괜찮은 동네에 신발 상자 아파트조차 겨우 얻을 수 있지만 하노이에서는 괜찮은 위치에 있는 전체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호치민시에서도 임대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중심계에 있는 원룸 아파트는 선택한 위치에 따라 한 달에 200개에서 300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외곽 지역이나 더 소박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괜찮다고 느낀다면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임대료 덕분에 높은 소득이 없어도 도시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트남이 외국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국에서 지불할 임대료의 일부로 대도시에서의 생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음식과 교통비 역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스트리트 푸드는 이곳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에 단 몇 달러로 왕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 끼 식사는 $1 1.5에서 $3까지 들 수 있으며 배를 채우고 맛이 풍부한 식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선호하신다면 여전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은 현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한 끼는 약 하이버스에서 $10 정도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교통수단은 놀라울 만큼 저렴합니다. 버스 요금은 $1 이하이고 도시에 있다면 모터바이크 택시를 이용해 몇 달러만으로 시내를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면 빠르게 익히게 될 것 중 하나는 바로 가격 협상의 중요성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거나 교통편을 협상할 때 최상의 거래를 위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문화의 일부분입니다. 만약 시장에서 어떤 물건의 가격을 물어봤다면 처음 듣는 가격에 그냥 지불하지 마세요. 여기서 가격 협상은 거의 스포츠와 같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맞는 공정한 가격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옷이나 기념품을 구매할 때 초기 가격의 절반을 제시하고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택시나 오토바이와 같은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사가 처음에 가격을 제시할 수 있지만 특히 짧은 거리일 경우 협상하는 것은 항상 괜찮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호치민시와 같은 곳에서는 가격을 흥정해 과도한 지출을 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베트남에서의 경험의 일환입니다.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것은 많은 다른 곳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임대료, 음식, 교통 및 오락의 저렴함이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서양 국가 사람들에게는 힘든 생활 방식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적당한 예산으로도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 나라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생활비가 더욱 낮습니다. 작은 마을과 농촌 지역은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교통체증도 없으며 단순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임대료도 더욱 저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집이나 아파트의 경우 한 달에 50유로 또는 100유로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사파, 나 호이안, 어이안. 휴가와 같은 곳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집을 찾을 수 있으며 생활비가 매우 낮아 한 달에 500달러 이하로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의 실제 생활비는 다양한 여행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호치민시에 빠른 도시 생활을 선호하든
시골 베트남의 조용하고 느긋한 속도를 선호하든 이곳에서의 생활은 저렴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 이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산이 있어도 충실하고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새로운 느낌과 흥미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아름다운 음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나볼 수 있으며 동시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삶과 옛 매력이 조화를 이루는 베트남의 도시들은 생기 넘치는 생활 경험을 제공하며 흥정이 문화의 일부분인 만큼 돈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베트남은 저렴하면서도 기회가 넘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이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풍부한 삶을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생활 얼마나 쉬울까요? 베트남에서 외국인으로 생활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거나 은퇴를 하거나 단순히 이 나라를 탐험하고자 하든 베트남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훌륭한 장소입니다. 이곳의 외국인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저렴한 생활비, 환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성장하는 서비스 덕분입니다. 비자를 확보하는 것부터 숙소를 찾는 것까지 베트남은 외국인이 정착하고 이 아름다운 나라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기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우선 베트남 비자를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베트남은 관광 비자부터 장기 체류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기 비자까지 여러 종류의 비자를 제공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다음 단계에 대해 고민하는 동안 이를 연장합니다. 이곳에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베트남은 취업 비자나 사업 비자를 제공하며 특히 일자리를 미리 확보한 경우에는 신청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이러한 비자를 얻는 과정은 태국이나 일부 서방 국가에 비해 훨씬 간단합니다. 또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소에 관해서 베트남은 외국인에게 다양한 가격이 합리적인 주거 옵션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예산과 선호에 따라 고급 아파트에서 살거나 현지 민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치민시나 하노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중심계에서 완전히 가구가 갖춰진 원룸 아파트를 월 약 거의 매입비례율에서 월 300억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유럽 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좀 더 전통적인 것을 선호한다면 현지 민박이나 공유주택의 방은 월 터라이 벨리걸에서 150불 정도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연성과 숙소 선택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예산에 맞는 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지인처럼 살고 싶거나 조금의 사치를 누리고 싶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맞는 옵션이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특히 호치민시와 하노이에 활기찬 외국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영어를 가르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외국인 커뮤니티는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나라를 탐방하며 친구 관계를 형성합니다. 소셜미디어, 온라인 포럼, 그리고 심지어 지역 카페에서도 외국인 그룹을 발견할 수 있어 타인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외국인 커뮤니티는 환영하고 친근하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곳이 딱 맞는 장소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에게 호치민시는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로 쇼핑몰, 레스토랑, 디지털 노마드들을 위한 증가하는 공유, 오피스 공간들이 있는 번화한 현대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조용하고 여유로운 환경을 원하신다면 수도인 하노이는 느긋한 삶의 속도를 제공하며 아름다운 호수, 시장, 고대 사원들이 가득합니다. 두 도시 모두 활성화된 외국인 커뮤니티가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레스토랑과 바가 많습니다. 예술, 음악, 음식 또는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나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커뮤니티가 더 작을 수 있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낭과 호이안과 같은 곳은 아름다운 해변과 문화 유적지 가까이에서 느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은 더 저렴한 생활 옵션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베트남의 조용한 면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은 많은 외국인들이 새로운 나라로 이주할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의 공식 언어는 베트남어로 음조가 있으며 독특한 문자로 되어 있어 배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특히 호치민시와 하노이 같은 대도시에서 널리 사용되며 서비스 업계, 외국인 커뮤니티, 심지어 사업주들조차 영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 베트남 사람들은 적어도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하며 큰 도시에서는 베트남어를 모른다고 해도 생활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이 생활을 더 쉽게 하고 지역 문화와 더 깊이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언어 학교, 앱, 온라인 자원들이 많이 있어 언어를 배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인들은 매우 친절하고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말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들을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번역가를 고용하거나 어학 수업을 듣는 것을 선택합니다. 몇몇 외국인들은 인사하기, 감사 표현하기 또는 가격 물어보는 등 몇 가지 기본적인 문구를 아는 것이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나 식당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만으로도 전체 언어를 모르더라도 거래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베트남은 외국인에게 매우 우호적입니다. 식료품점, ATM, 교통수단과 같은 지역 편의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제품과 대형 슈퍼마켓도 잘 갖추어져 있어 외국인으로서 이곳에서 살기 쉽습니다. 호치민시와 같은 도시에는 다양한 국제학교, 의료시설, 외국계 기업들이 있어 정착하고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기 좋습니다. 음식 또한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생활을 쉽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주요 도시에서는 현지 베트남 음식과 국제적인 요리를 모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피자, 초밥 또는 좋은 커피가 그리워지더라도 이곳에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지 음식 문화는 놀랍고 모든 입맛에 맞는 다양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외식 비용이 매우 저렴하여 일상생활에 즐겁고 경제적인 부분이 됩니다. 베트남의 생활비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생활비가 계속 상승하지만 베트남에서는 돈이 꽤 많이 들게 됩니다. 임대료, 공과금, 음식, 교통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사는 것이 세계 대부분의 도시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 덕분에 여행이나 저축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위해서도 여전히 남는 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여행하기 쉬운 나라입니다. 남부의 아름다운 해변부터 북부의 산악지역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은 탐험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 여행하는 것은 저렴하며 기차, 버스, 저가, 항공편과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 덕분에 나라를 돌아다니기 쉬운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생활은 환영받고 저렴하며 많은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장 이동, 모험 또는 은퇴를 위해 이곳으로 이사하든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곳에 적응하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저렴한 비자, 저가 숙소, 친근한 현지인들, 그리고 성장하는 외국인 커뮤니티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을 고향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언어가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따뜻함과 도움의 의지는 그 점을 충분히 보완해 줍니다. 베트남은 현대성과 전통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며 그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이루어집니다. 번화한 도심의 중심에서 생활하고 싶든
고요한 시골의 평화로움을 즐기고 싶든 베트남은 모든 사람을 위한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호에비롤 예산으로 생활하는 것에 도전. 베트남에서 오리보이게도로의 예산으로 생활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지만 몇 가지 도전이 따릅니다. 생활비가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 비해 훨씬 낮지만 매달 터라우 500워스로를 충분히 활용하려면 신중한 계획과 생활 방식을 조정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고급 생활의 모든 사치를 누릴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편안하게 생활하고 베트남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우선시할지 이해하고 어디에서 희생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조정 중 하나는 숙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이 빠듯하다면 더 기본적인 주택에서 살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공유 아파트에서 방을 임대하거나 호화 아파트 대신 검소한 스튜디오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노이 또는 호치민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저렴한 옵션을 찾을 수 있지만 더 비싼 곳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 숙소에는 에어컨이나 고급 가구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적은 예산으로 생활할 때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잠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나머지는 없이 살아도 됩니다. 음식 또한 조정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베트남의 길거리 음식은 이 나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며 매우 저렴하지만 매일 외식하면 금방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현지 음식 문화는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가장 좋은 부분 중 하나이며 예산을 크게 초과하지 않고도 왕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 가거나 배달 주문하는 대신 현지 시장에서 구매하고 길거리 노점에서 식사하는 것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장소의 음식은 관광지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음식보다 훨씬 신선하고 더 진정하며 훨씬 맛있을 때가 많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털의 생이로 맛있고 만족스러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진정한 맛을 즐기면서도 돈을 절약하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500개월 예산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고급 식사나 레스토랑 경험을 많이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식은 주 1예일 2회로 제한하여 특별한 경우나 스스로를 대접하고 싶을 때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현지 음식 문화는 풍부한 다양성을 제공하므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신선한 스프링 롤, 쌀국수, 피에요, 반미 등 많은 맛있고 저렴한 요리가 배를 채워줄 것입니다. 또한 교통비에서도 일부 희생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저렴하지만 이동 방식을 약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나 그랩 대신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오토바이 대여는 하루에 덜 시동까지 가능하며 가장 효율적인 이동 방법이 많습니다. 반면 택시나 그랩은 비용이 금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지역 문화를 느끼는 데에도 좋은 방법으로 도시나 시골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편해지면 자연스러워지고 다른 교통수단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집니다. 베트남의 대중교통도 예산의 부담이 적은 옵션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버스와 일부 기차 노선은 매우 저렴하며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대중교통이 다른 옵션만큼 편리하거나 빠르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히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한된 경우에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산 내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오락과 활동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베트남은 저렴한 재미의 옵션이 많이 있지만 박물관 방문, 배 가기, 관광객을 위한 활동 참여 등의 비용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제한하고 더 저렴하고 지역적인 경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베트남에는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시장을 즐기거나
자연을 탐험하거나 역사적인 장소를 거닐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최고의 경험 중 많은 부분은 단순히 문화, 사람들, 주변 환경을 즐기는 것에서 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가능하죠. 또한 쇼핑 습관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은 신선한 농산물에서 수제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지역 상품을 구매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해외 제품이나 고급 쇼핑몰에서 쇼핑하면 예산이 금방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싼 매장을 피하고 필수품을 위해 지역 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구의 슈퍼마켓에서 주는 가격의 일부에 불과한 금액으로 지역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의료 서비스는 저렴하지만 더 발전한 국가들과 같은 기준에는 항상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장기 체류 중이라면 비상사태에 대비해 건강보험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의 의료 비용은 서구 국가보다 훨씬 낮지만 일부 외국인 거주자들은 더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태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근처 국가로 여행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들 국가는 더 발전된 시설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 한 달에 500주로 생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희생과 지출에 대한 현명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더 간단한 생활을 하며 택시 대신 오토바이를 타고 지역 시장에서 쇼핑하고 매일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오락과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기대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러한 타협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현지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면 베트남에서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산은 많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단순하다는 것은 삶의 작은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고 이러한 점이 이곳에서의 삶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베트남은 단순히 방문할 장소 그 이상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고 번창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연의 놀라운 아름다움,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가 그것입니다. 베트남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매일 맛있고 군침 도는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를 탐험하며 우아함과 품위를 지닌 아름다운 여성들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얻는 진솔하고 진정한 경험입니다. 대규모 관광으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아시아의 한 면이죠. 세련되지도 상업화되지도 않았고 그만큼 실제적이며 이런 점이 특별함의 일부입니다. 예산 내에서 삶을 살고자 할 때 베트남은 특히 많은 서방 국가들의 높은 생활비에 비해 가장 저렴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매달 단 $500만으로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 중 하나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노이에 있든 호치민시에 있든 심지어 시골에 있든지 간에 당신의 돈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스트레치됩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하지만 최고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고 도시를 오토바이로 돌아다니며 비용 부담 없이 모험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의 삶은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주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풍부한 역사와 문화, 친근한 사람들 덕분에 베트남은 순간을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느린 삶의 속도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모든 것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음식의 맛, 경치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친절함과 같은 소소한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르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서구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베트남에서의 단순하고 원초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달에 단 하루부 $500로 살아가며 여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도전처럼 들릴 수 있지만
믿어주세요. 베트남은 당신이 결코 그리움 없이 많은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든, 은퇴하든, 혹은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싶든, 베트남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이런 삶이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이라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베트남에서의 삶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그것이 당신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이곳에 살거나 방문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곳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큰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첫 달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즉 숙소 찾기부터 이동 방법, 그리고 많은 신규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는 방법까지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문화 충격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끔찍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신뢰하세요. 뛰어들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고 그 정보를 드릴 테니 흔히 발생하는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필수 정보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니 알림벨을 눌러두고 베트남에서의 생활을 위한 다음 단계에 대비하세요. 외국인 생활의 실제 경험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룰 것이며 이 아름다운 나라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올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곧 뵙겠습니다.